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 써니라고 있습니다. 네, 써니의 디지털 테크 컬리지 조영찬 RF라고 합니다. RF는 리서치 펠로우의 약자고요. 저희 써니에 있는 RF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컨텐츠 연구와 그리고 교육 기획, 운영과 같은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은 그 써니에서 진행을 했던 브랜드 캠페인 기획과 고객 불만 데이터 분석 그 사례 2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맨 뒷자리까지 잘 들리시나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들려서. 잘 들리시죠? 네. 이 사례를 공유드리기 이전에 이제 이런 사례들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SK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기업단에서 고민을 하면 생성형 AI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분석 이런 기술들을 교육을 시키고 전파를 시키더라도 현장에는 잘 전파가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저희가 학습으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혹은 생성형 AI가 자신의 문제랑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우는 건 배우는 대로 배우고 현업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SK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과 비용, 그러니까 시간, 사람을 투입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교육의 결과가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이 돼야 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나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실질적인 활용과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맨 뒤에서는 슬라이드가 잘 보이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최대한 직접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새롭게 런칭한 교육 프로그램 이름은 디지털 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나죠.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나의 현업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교육.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전달 방식의 학습이 많았는데요. 디지털 미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실제 학습 시간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 이틀만 학습을 하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나의 현업 문제를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로 해결할지 직접 생각해보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또 코치들과 같이 학습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현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직접 내가 해결해보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물론 3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가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러하고 이게 검증이 됐으니까 현업에 돌아가서 조금 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완결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검증까지 해보는 것으로는 3주가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들이랑 같이 문제를 푼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를 물론 이제 챗GPT라는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성형 AI 솔루션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발 지식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API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시킬 때 어떤 코드를 짜야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물론 챗GPT가 다 짜주긴 합니다만 어디에 그걸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에는 비즈니스 그룹과 테크 그룹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비즈니스 그룹은 테크 그룹 쪽에 조금 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테크 그룹은 비즈니스 그룹의 이제 서비스 개발이나 서비스 연결 같은 것들을 코칭을 하게 돼서 피어 스터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은 총 3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주차에는 문제의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챗GPT 기본 사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GPTS도 개발을 해서 챗봇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챗GPT, GPTS 개발 실습도 하고 RAG라든지 아니면 노코드 툴 같은 것들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물론 기준점이 되고 중심이 되지만 다른 생성형 AI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에 걸치면서 자기의 문제를 계속해서 구체화시키고 멘토링과 코칭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 주차별로 문제를 해결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익숙한 블로그 수기처럼 작성해서 저희 SK 써니 내부에 있는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나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글을 보고 내가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작성한 글을 보고도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개발자들은 코드로 말합니다. 코드로 말하는데 코드를 보는 개발자들은 코드만 봐도, 예를 들면 GitHub에 있는 코드만 봐도 아 이거 개발 어떻게 했구나 라고 잘 알아들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도메인들은 코드만 보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SK에서는 이렇게 블로그 수기처럼 쓰는 게 스토리텔링도 좋고 사람들이 더 따라하기도 쉽고 이런 사례가 전파하기도 좋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결과물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 해결 결과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디지털 미 생성형 AI 교육이 올해 한 400명 정도 이제 교육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들을 제가 직접 발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직접 공유 드리는 건 좀 어려워서 두 가지 대표적이었던 사례였던 거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사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지금은 잠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화면이 좀 작죠? 제가 구두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ChatGPT-4가 여기에서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프롬프트를 지시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좀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브랜드 캠페인 기획에 대한 사례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SK텔레콤 많이 쓰시죠? 네, 뭐 LG 플러스나 KT도 많이 쓰실 텐데 SK텔레콤에 보면 재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통제하고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걸 담당하는 브랜드 캠페인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희 교육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 캠페인을 잘 할 수 있는지 기획을 생성형 AI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 유형별 점유율을 확인하고 싶어서 미디어 통계 포털이라는 데 가서 공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프롬프트도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유형별 점유율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연령별로 3G 스마트폰, LTE 스마트폰, 5G 스마트폰 같은 것들의 사용률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공공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날립니다. 이 파일을 참고해서 10대 미만의 스마트폰 유형별 점유율 추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알려줘 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과가 이제 5G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10대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 하는 분들의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게 마케팅 문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팅 문구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공통 화자를 놓고 마케팅 문구를 만들면 좀 효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인 남자 아이 이름, 여자 아이 이름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통계 정보를 찾아서 2017년에 가장 많이 지어진 남자, 여자 이름 각각 10개를 알려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루시네이션 없이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이름이 맞습니다. 남자 이름은 도윤, 서준, 하준, 시우, 민준, 지후, 우진, 예준, 준우, 윤우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여자의 이름은 하윤, 서윤, 서연, 지우, 서아, 지아, 하은, 유진, 예은, 시연 이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케팅 문구를 뽑아내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날립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문장 20개를 완성해줘 라고 하고 모든 문장은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빈 칸에는 2017년에 가장 많이 지은 남자, 여자의 이름 10개 중 1개를 넣어줘 라고 해서 출처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통계 정보를 참고해줘 라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모든 문장은 휴대폰을 처음 소유해보는 8살 아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전달해줘. 근데 60자 이내로 전달해야 돼 라고 했더니 챗GPT가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짜줍니다. 도윤아, 메신저에서 모르는 사람 메시지는 답장하지 마. 민준아, 친구가 보낸 메시지라도 의심스러움 확인해. 이런 문구들을 10개씩 뽑아주죠. 다른 것도 해봤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 주의사항을 전달해줘 라고 했을 때 다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게임할 때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주의해.
숙제나 할 일을 다 한 후에 게임해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 동영상 볼 때 소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조심해 라든지 부모님께 허락받고 동영상을 보도록 하자 라든지 이런 것들 쭉 만들어 줬습니다. 휴대폰 사용 습관에 대해서도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클로버라고 그 네이버 서비스 아시죠? 요즘 그 서비스를 활용하면 텍스트를 넣으면 아주 훌륭하게 그 읽어줍니다. 음성으로. 그래서 요 문구들을 클로버에 주고 읽어달라고 시킨 다음에 이 SK텔레콤 잼에 보면 캐릭터들이 귀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GIF 파일로 사내에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얹었습니다. 얹었더니 이제 쉽게 컨텐츠가 생성이 된 거죠. 보통은 마케팅 담당자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어떤 컨텐츠 마케팅 문구를 만들지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문구를 만들고 그걸 또 검증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문구를 클로버 더빙으로 읽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 읽어줍니다. 도윤아 휴대폰은 잠자기 전에는 멀리 두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휴대폰은 잠자기 전에는 멀리 두자. 네,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몇십 개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프롬프트를 보셨고요.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 불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SK텔레콤 같이 그 어떤 서비스를 잠시만요. 이제 고객 대상 서비스를 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사용자들의 불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페르소나를 줍니다. 프롬프트 기술 중에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죠.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30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고 고객 데이터 전문가고 금융 관련 서비스 경험이 풍부해. 이 금융 관련 서비스는 왜 넣었냐면 제가 그 사내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금융 관련 서비스 컴플레인 데이터를 이제 그 예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 관련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다는 페르소나를 준 겁니다. 너에게 데이터 분석을 지시할 거고 분석 결과를 2번 검증해서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해줘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주고 이제 데이터가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된 데이터를 주지만 답변을 한글로 부탁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EDA를 수행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주고요. 이제 저의 목표를 바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줍니다. 나의 목표는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거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 추천해줘 라고 하면 불만의 유형, 불만 발생 원인 분석, 시간 및 지역, 고객 특성, 불만 해결 분석, 예측 모델링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고객 불만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동적 그래프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줘 라고 하면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래프가 나오진 않는데 이것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챗GPT 4.5가 나왔지만 할루시네이션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실 때는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R이나 파이썬 코드로 따로 받아서 그걸 직접 돌려보시는 겁니다. 특히 내부의 비즈니스 보고할 때는 이런 데이터 분석 검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 결과가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분석을 파이썬을 통해서 검증할 테니까 코드를 제공해줘 라고 하니까 코드를 다 짜줬죠. 이걸로 직접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끝나면 경영진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프롬프트로 가능합니다. 경영진에게 고객 불만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된다. 목차와 상세 내용을 작성해서 제안해줘 라고 하면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될지도 전부 다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고할 수 있도록 발표자의 보고 스크립트까지 작성해 달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객 불만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스크립트까지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보고 들어가면 짧게 요약해서 이 프로젝트가 왜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제 이제큐티브 서머리를 해야 되잖아요.
executive summary도 한글로 500자 내로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번 보고서는 왜 진행이 됐고 불만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프롬프트의 결과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미 교육 프로그램 사례랑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 그리고 이제 고객 불만 데이터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페르소나를 지정해서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의 많은 부분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제 아까 노규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와인을 판다, 와인의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페르소나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지정하는 것까지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스킬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파이썬이나 R 코드 같은 걸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석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차피 저희가 이걸로 보고하진 않고 파워포인트라는 형식이나 아니면 워드 같은 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라인까지 챗GPT가 다 만들어줄 수 있다. 플러스 내가 발표하거나 보고할 때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도 챗GPT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료로 좀 몇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근데 아까 그 데이터가 엑셀 데이터가 8만이랑 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데이터도 유료로 하면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데요. 데이터의 양이 너무 크면 업로드하는데 이슈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는 엑셀이 아니라 CSV 같은 용량이 좀 작은 파일로 변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한 번에 잘 업로드되지 않는다면 쪼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리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파일을 5개를 줄 텐데 파일을 잘 받았으면 네 라고 대답해 라고 하고 첫 번째 파일 올리고 네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올리면 네 확인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파일까지 받았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GPT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의 크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프롬프팅이 잘 안 되거나 업로드가 잘 안 된다면 일부 자른 파일만 하나 주고 이 파일을 네가 직접 분석할 수 없으니 내가 분석할 수 있게 파이썬 코드를 짜줘 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짜줍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한 50메가에서 100메가 정도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할루시네이션이 있어가지고 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이나 알코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반드시 검증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그걸 검증을 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이나 중앙값이 7.5가 나왔는데 여기 스크립트에선 7.6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드를 돌려보면 코드는 그대로 잘 작동을 해서 7.5라는 걸 뱉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가 답을 낼 때 그 숫자랑 다른 답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코드를 돌려보면 어디에서 오류가 나거나 값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반드시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저희가 그건 좀 봐줘야 됩니다. 아니면 코드를 좀 아신다 그러면 직접 돌려보면 필요 없이 네가 지금 분석했던 걸 코드로 보여주라고 하더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류가 있는 지점이 어딘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가져올까요? 네.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요. 제가 뒤에 앉아있을 텐데 이따 브레이크 타임 때 좀 오시면 남아있는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